안녕하세요.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를 해부한다. 첫 시간입니다.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박현채가 한국 좌파 지식계에서 이토록 심원한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진리를 말했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속단하기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박현채의 글은 너무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박현채는 생전에 정말 많은 글을 썼다. 이는 2006년 6월 후배들이 출간한 박현채 전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백과사전 사이즈의 책 7권에 그가 집필했던 논문, 수기, 대담 등의 원고가 빼곡하게 집대성돼 있다. 워낙 많은 글에서 워낙 많은 논지를 펼쳤지만 박현채 사상의 핵심은 결국 60년대 정립된 민족경제론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시대 유령들이란 책에서 박현채의 사상을 분석한 김원희 유학을 참고해보자. 도시적인 위험이 있지만 박현채의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개발 국가에서 양적 성장은 경제 자립의 길이 아니다. 이는 식민지 초과 이윤의 수단으로 식민지 지배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자본주의가 전개됐던 역사적 단초를 갖기 때문이다. 도농 간의 균형 있는 사회적 분업이 아닌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 계층 간 부조화의 경제적 조건은 식민지 이식형 자본주의의 특수성에 기초한 국민 경제의 자율적 재생산 구조의 결여와 종속성 때문이다. 식민지 이식형 자본주의 변형으로 전 근대성과 매판성을 자기 속성으로 하는 관료 자본의 형성. 대안으로서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변혁적 극복, 상대적 자급자족 체제의 구축, 공업 소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촌락이 이룩하는 국지적 시장권 형성이 필요하다.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다. 첫째, 국가 경제의 자주적 속성을 반대하는 박현채의 사상은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FTA 반대, 골목 상권 보호 등의 논리로 변형 계승되고 있다는 점, 자급자족은 빨치산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둘째, 한번 읽어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점, 김원의 유학본이 투박해서가 아니다. 박현채의 문장은 원래 이해하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 대해 박현채를 존경하는 많은 후배들은 시대 탓을 한다. 즉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공의 시대가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인 박현채로 하여금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념을 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막시즘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쓸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는 일부 사실이다. 한편 다른 이유도 전해진다. 후배 경제학자 이대근의 증언에 따르면 박현채는 정상적인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탓이라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황국 신민서사를 외우며 국민학교를 다녔던 박현채 어린이는 끝내 자신의 문장에서 일본식 문체를 솎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박현채는 일제 감정기의 비극을 끌어안고 일본식 어투로 민족 경제를 말한 셈이다. 이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아이러니다. 누구의 삶이 그렇지 않겠는가는 박현채의 삶 또한 모순과 역설의 덩어리였기 때문이다. 불의에 맞선 빨치산, 불의에 구원받다. 박현채의 삶에 깃든 미묘한 모순에 주목하기 위해 다시 시계를 그의 빨치산 시절로 돌려보자. 빨치산 돌격중대 문화부 중대장으로 활약했던 소년대원 박현채는 1952년 8월 4일 전라남도 화순 경찰에 체포된다. 8월 5일 실시될 정 부통령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망에 적발된 것이다. 이중첩자에 의한 동선이 파악됐다는 점은 빨치산 조직의 순수성과 효율성에 심대한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려 있었다. 다급해진 것은 그의 가족들이었다. 즉시 박현채 구출 작전에 돌입했다. 온 가족들이 탄원서를 돌렸고 특히 박현채의 아버지 박경무는 화순 경찰서장에게 무릎을 꿇고 돈을 갖다 줬다는 후문이다.
어머니 오순이 역시 또한 30에서 50가마니 상당의 쌀을 뇌물로 전달했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에 분노하며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던 소년 박현채가 권력의 부패 덕분에 일신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아이러니. 결국 박현채는 한 달여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박경무는 아들 박현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입산했다는 사실은 아직 소문이 나지 않았다. 이 돈 갖고 고향을 떠나라. 앞으로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는 집에 오지 마라. 고향을 뜬 박현채는 전주로 거처를 옮겨 전주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이때가 1954년 그의 나이 20살 때의 일이다. 전쟁 직후라 학교 편제도 어수선했던 모양이지만 이 무렵의 박현채에게 전주행은 상당한 충격이었을지 모른다. 그의 원래 목표는 김일성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빨치산 시절 나는 심사를 받았고 해방 후에 업무를 김일성 대학 경제학과에 진학이라는 형태로 배정받는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중 중학교 4학년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일성 대학에 가면 개별적으로 지도원이 배속돼 나를 지도함으로써 학력의 격차에서 오는 어려움은 당 지도의 차원에서 극복될 수 있고 대학 과정은 충실하게 이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해방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박헌채 회고록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